건강을 위해 잡곡밥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면 오히려 영양소를 제대로 못 드시고 있을 수 있어요. 잡곡밥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겨침과 배아가 제거돼요.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함께 사라져요. 반면 현미, 보리, 귀리, 콩, 수수, 조, 기장 같은 잡곡들은 이 영양소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특히 잡곡밥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줘요.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데 잡곡밥은 훨씬 완만하게 유지돼요. 그래서 당뇨 예방, 체중 관리, 장 건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잡곡밥도 잘못 드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잡곡은 반드시 불려서 드세요. 많은 분들이 잡곡을 씻어서 바로 밥을 지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잡곡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워요. 잡곡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피틴산은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잡곡을 물에 충분히 불리면 피틴산이 줄어들어요. 현미는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보리와 콩은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물에 불려주세요. 불린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밥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두 번째, 잡곡 비율을 처음부터 너무 높이지 마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잡곡을 80%, 90%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갑작스러운 식이섬유 증가에 적응하지 못해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흰쌀 70%에 잡곡 30%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잡곡 비율을 높여가세요. 최종적으로 흰쌀 50%, 잡곡 50%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효과적이에요. 천천히 바꿔야 장이 적응하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잘 씹어서 드세요.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훨씬 단단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충분히 씹으면 침과 음식이 잘 섞여서 소화가 훨씬 잘 돼요. 한 입을 최소 20번에서 30번 씹는 게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요. 천천히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도 막아줘요. 네 번째, 잡곡밥과 궁합이 좋은 반찬과 함께 드세요. 잡곡밥은 어떤 반찬과 함께 드시느냐도 중요해요. 잡곡밥의 식이섬유는 단백질과 함께 드실 때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아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곁들여 드세요. 또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충돼요. 나물 반찬, 쌈채소, 된장찌개에 채소 건더기를 충분히 드세요. 반대로 짠 반찬을 많이 드시면 잡곡밥의 건강 효과가 줄어들어요. 반찬은 가능하면 싱겁게 드세요. 다섯 번째, 보관 방법에 주의하세요. 잡곡은 흰쌀보다 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잘못 보관하면 빠르게 산화되고 변질될 수 있어요. 잡곡은 구매 후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좋아요. 특히 현미는 도정한 후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소량씩 구매해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밥을 지은 후에도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남은 밥은 냉동 보관하셨다가 데워서 드세요. 이런 분들은 잡곡밥 드실 때 특히 주의하세요. 첫 번째, 소화기가 약하신 분이에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잡곡의 거친 식이섬유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처음엔 잡곡 비율을 아주 낮게 시작하시고 충분히 불리고 푹 익혀서 드세요. 증상이 심해진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콩팥이 약하신 분이에요.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풍부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과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잡곡밥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이에요. 수술 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이때 잡곡밥을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올 수 있어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된 후 조금씩 시작하세요. 어떤 잡곡을 넣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져요. 대표적인 잡곡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아요. 귀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수수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오늘은 잡곡밥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잡곡은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드시고 처음엔 30%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고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고 단백질과 채소 반찬과 함께 드시고 보관에도 신경 써주세요. 잡곡밥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